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늘 응원해드리고 있는 개짜 컨설팅의 박규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도 하반기 서울교통공사 면접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서울교통공사의 457명 채용 인원은 물론 적지만 그래도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께 서울교통공사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정보를 좀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 끝 무렵에는 서울교통공사의 PT 면접이 있죠. 그래서 이 PT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 제가 한번 골라봤으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우선 이번 면접 전형 좀 개요 살펴보면 최종 선발 인원은 13개 분야에 475명을 채용합니다. 일반, 장애인, 또 보훈 일반 전형,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채용이 있고요. 면접 경쟁률은 1.5배수예요. 그래서 1.5배수면 실은 굉장히 합격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1.5배수에서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방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공고에 나온 평가 요소는 직원으로서의 어떤 정신 자세, 그리고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그리고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PT 면접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A 품행 및 성실성, 여러분들 인성을 보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공고를 했고요. 이제 평가 방법은 우선 개별 PT 면접과 집단 면접이 있는데 이걸 각각 15점씩 배점을 부여하고요. 이 점수를 합산해서 면접을 50% 그리고 필기시험 성적을 50%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간혹 필기시험을 못 봐서 면접을 잘 봐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필기시험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 시험 성적 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정말 정규 분포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합격자들, 면접 전형 대상자들은 대부분 이 안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이제 면접 점수가 합산이 되는 거니까 면접 점수는 이렇게 또 다시 정규 분포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점수 폭과 이 정도의 점수 폭이 나오는 거니까 훨씬 면접만 잘 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걸 그래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시험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면접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발표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나누어지죠. 우선 이 발표 면접은요. 이건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게 기존에 서울교통공사의 면접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걸 근거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면접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말씀드리는 건 좀 참고용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3인 1조로 좀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표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때 준비 시간을 20분 정도를 줍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5분 동안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또 5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3인 1조이지만 3개의 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가는 거니까 혼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1대 다 면접이고요. 이때 면접관은 5명에서 한 7명까지 또 된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원수는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을 메모하고 이걸 또 지참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건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게 돼요. 그러면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겠죠. 그래서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 살펴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계속 고개를 쳐박고 발표를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서 면접관님들하고 함께 시선을 맞추면서 발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 면접이 있죠. 인성 면접은 이제 다대다로 진행이 되고요. 지원자 3명에 면접관 5명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주로 인성과 경험 관련된 질문들 위주로 나오고요. 간혹 전공 관련된 질문들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대다 면접이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니까
좀 짧고 간결한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꼬리 질문을 여러분들께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자분들께서는 발표 면접을 먼저 하고 인성 면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인성 면접을 먼저 하시고 발표 면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이제 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묻는 거냐? 우선 발표 면접은요, 서울교통공사와 관련된 이슈들을 주어지고 이거 발표를 하도록 하게 하거나요, 또는 직무나 또 지하철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 응급 상황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것들이 주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간혹 이공계의 경우에는 어떤 직무와 관련된 전공 지식을 발표시키거나 또는 사회적인 이슈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발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 그래서 이 직무와 또 지하철과 관련된 문제를 또는 뭐 개선을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발표시키거나 갑작스러운 상황, 비상 상황, 응급 상황이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를 묻는 주제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성 면접인데요. 주로 이제 지원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성과 관련된 질문이고요. 이 인성 관련된 질문은 실은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서 생각보다 많은 질문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주로 서울교통공사와 또 직무 관련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서 지원자 분의 여러분들의 경험을 묻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동료들과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처럼 일반적인 경험을 묻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소개서를 보고 자기소개서에 있는 경험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에 있는 경험을 묻기보다는 주로 일반적인 경험을 묻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사나 또 직무, 또 직장생활, 또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할래? 이런 상황 질문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면접 질문 방향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서울교통공사 면접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 좀 팁 같은 걸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으로서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이미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면서도 만약에 저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할까?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지하철에서 뭐 성범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정리하시면 이런 것들이 좋은 답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교통공사 이제 발표 면접이 있고 또 인성 질문들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서울교통공사와 또 사업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련된 어떤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대표적인 경험들을 준비해서 어떠한 경험 질문이 오건 그 대표 경험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거의 시킨다고 그러니까 한 30초 정도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소개를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의 어떤 자랑을 많이 말씀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 열정들을 좀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1분 자기소개, 30초 자기소개를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지원 동기 질문이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서울교통공사를 선택했는지 이런 명확한 지원 동기를 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직사유, 또 경력자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직사유 같은 것들을 반드시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을 많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정답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강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와 관련돼서 사실을 분석하고 거기에 그 사실만으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사했던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 발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마지막 발언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면접 공략 팁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했는데, 우선 어떤 이슈들이나 이런 주제들을 미리 좀 조사하고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간혹 스터디를 하시다가 이런 이슈들을 모으는 것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 공사의 어떤 이슈나 현안, 또는 직무 관련 상황이나 어떤 문제점,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을 스터디를 활용해서 함께 모여서 이런 자료들을 좀 모으고요. 그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연습들을 좀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관련된 기사들이나 또 감사 지적사항들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발표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표 면접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은요 이 발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논리력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발표를 하실 때도 틀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황 분석, 그 다음에 추진 방안,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이런 식으로 틀을 나눠 놓고 3가지씩 정도 이렇게 빼서 발표하는 그런 연습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력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할 때 중구난방으로 발표하지 마시고 이렇게 틀을 잡아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때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쓰면 좋다. 제가 추천드린 프로그램은 알마인드라고 하는 공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이런 발표를 하실 때 기발한 아이디어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듣고 싶어서 발표 면접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보다는 여러분들 어떤 체계적인 접근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3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돼. 사람의 관점에서 안전교육을 시켜야 돼. 이런 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머신의 관점에서 안전 보호장치,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돼.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안전 경영 시스템을 강화해야 돼.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발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발표를 할 때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선 발표하실 때 목차를 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라고 먼저 선언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하나씩 들어가야 면접관님께서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발표 순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이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해도 좀 길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좀 함축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주제라고 한다면 먼저 인사 말씀을 하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 같은 것들을 먼저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목차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 내용을 쭉 이렇게 나가서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발표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할 것인지 다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발표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이런 추진 방안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것들 보완 대책을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구성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쌤이 공기업에서 기획 파트에서만 한 16년 정도 근무했어요. 전체 경력은 19년이지만. 그래서 쌤이 지금 알려드리는 이 틀이 공기업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틀입니다. 그래서 상황 분석, 추진 방안, 기대 효과, 이 틀로 발표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주제가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인사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어떤 게 중요해, 어떤 것을 원칙으로 해결해야 돼, 또 이런 것들이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표 틀을 짜시면 됩니다. 그때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파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 다음에 응급조치, 이를테면 고객 안내 방송을, 승객들 안내 방송을 실시하거나 승객들을 대피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또는 심폐소생술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응급조치가 되겠죠. 그러면서 상황을 해결하는 거고요. 이때 유관기관과의 협력 이런 것들 이야기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119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런 것도 이제 관제실 이런 이야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후조치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일반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승무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상조치 매뉴얼 공부하신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조치를 한다면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하시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다짐 같은 것들도 여기 함께 포함해서 하셔도 됩니다. 간혹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선 전체가 단선이 됐었을 경우 이런 것들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어떤 대처 방안을 발표해라 이런 거라면 앞서 이런 틀에서 이런 틀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먼저 그런 단선이 발생했던 이유 3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방안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논리적인 접근이에요. 이것들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정도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느냐 이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선 인성 쪽에서는요, 지원 동기, 이 직무를 선택한 이유, 또 입사를 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 입사를 위해서 어떤 역량을 쌓아왔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요.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나 핵심 가치, 인재상을 물어보고 가장 부합되는 게 뭐냐 이런 질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 승객과 매출액이 좀 많이 감소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묻는 질문들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자, 안전 이런 게 요즘 서울교통공사의 키워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꼭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교통공사 직원분들이 대부분 이제 교대 근무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교대 근무와 관련된 예상되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 점, 느꼈던 점 이런 부분들 질문들 그리고 공사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또 공사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묻는 경우도 제법 많으니까 하나 정도는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직원으로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직접 역사에 가서 좀 찬찬히 좀 살펴보시고 메모도 하시고요. 지하철 이용하시면서 그냥 귀에 이어폰 꽂고 그냥 멍하니 가지 마시고 아까 생각했던 거 이런 거 많이 해보라고 그러셨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생각들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민영화에 대한 걱정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방문했던 역 이런 거 물어보는 질문이 있으니까 반드시 좀 하나 하고 그 역에 왜 어떤 점이 좋았냐 이런 인상 같은 걸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지원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들이에요. 강점, 장점, 역량, 단점, 또 스트레스 받는 상황 또는 해소법, 또 교대 근무, 또 평소 체력과 건강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또는 직업 윤리, 직업 윤리나 또 여러분들 채용해야 되는 이유 리더형이냐 팔로워형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인성 질문들은 수없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서울교통공사가 실은 요즘 경험 질문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 면접 질문만 분석해 보면 이 경험 관련된 질문이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갈등 해결, 조정했던 경험, 성과를 또 협력했던 경험, 또 실패를 극복했던 경험, 또 타인을 설득했던 경험, 몰입했던 경험, 열정을 발휘했던 경험, 또 전문성을 향상했던 경험,
또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또 타인을 위해서 희생했던, 또 봉사했던 경험,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경험, 또 여러분들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런 극복 경험들, 조직 문제나 조직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 또 아이디어를 냈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물어보니까 어떠한 경험 질문이 나오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경험들을 준비하셔서 답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 질문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대인 관계에서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질문의 비중이 제법 높습니다. 그래서 동료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무리한 고객의 요구를 받았을 때, 또 상사의 무리한 지시, 또 매뉴얼과 다른 지시, 상사가 일을 떠넘기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질문이 좀 제법 많아요.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는데 갑자기 중요하지 않은 일로 야근을 지시받았을 경우, 아니면 갑자기 동료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해서 대신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생각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주제는요, 우선 문제 해결,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제죠. 지하철 무인화, 이동장애인 해결 방안, 성범죄 예방 방안, 공사의 적자 개선 방안,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지하철 굴복 광고물 관리 등, 지하철 가서 보시면 다 눈에 보이시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임산부 배려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 외국인들, 고객들의, 승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또 IoT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4차 산업혁명 어떻게 할 거냐, 또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혼잡도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 혼잡도 개선 방안이 좀 제법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이 부분 꼭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의 어떤 안내판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또 광고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취객이 난동을 부리면, 냉난방 온도 항의를 받으면, 또 지연 운행되면, 또 탑승이 지연되면, 무리하게 탑승을 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런 주제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이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블라인드 채용의 장단점, 이런 주제들이 이렇게 골고루 나왔습니다. 플러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 지식 관련된 발표도 있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 번 정도는 이공계 학생들이라면 전공 관련된 책은 한 번 정도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출질문 발표 주제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번 서울교통공사 면접에서는 어떤 주제가 많이 나올까 좀 예상을 하자면요. 이건 이제 제가 공기업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기업에 대한 문화를 좀 알고 그러니까 요즘 서울교통공사가 어떤 점들이 좀 궁금해하고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서 좀 만들어 본 거예요. 우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큰 이슈죠. 최근 얼마 전에 SPC 에서 끔찍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 결코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직무에 맞춰서 이런 것도 꼭 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서울교통공사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죠. 전장현 시위가 있어요. 이런 장애인 단체 시위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을 어떻게 줄일 거냐, 또 이런 전장현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이런 주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꼭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이 서울교통공사에도 이런 압력들이 좀 가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주제가 주어지면 아까 체계적으로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일단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용을 감소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친환경 전등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또는 스마트 팩토리를 이용해서 부품을 자체 조달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되겠죠. 두 번째는 비용을 줄였으면 이제 수익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결국 무임승차를 줄이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의 어떤 다른 뭐 광고 단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올린다, 뭐 임대료를 좀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신규 수입원을 창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발표를 하면 훨씬 더 짜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꼭 정리하시는 노력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임승차, 그러니까 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임승차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어르신들의 반대,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주제들이 좀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서울교통공사의 기출면접 질문들, 그리고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잘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꼭 좋은 합격 결과 만들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힘껏 응원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